조직 내 신구 세대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팀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조직 내 신구 조화가 고민입니다. 현재 저희 조직의 세대 분포는 고경력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중간은 텅 비어 있으며 신입들이 충원되고 있습니다.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80%를 넘습니다.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고 공지는 했습니다만 고경력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젊은 직원이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. 저희 회사가 직면하는 변화와 혁신을 잘 따라가기에는 실제로 이 80%의 역량이나 태도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해서 젊은 직원을 충원하고 있는데요.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들이 퇴사를 합니다. 퇴사 면담을 해보면 80%의 선배들 때문에 떠나신다고 하네요.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라 한꺼번에 인원을 교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할까요? 이 젊은 세대들이 퇴사 면담을 했을 때 80%의 선배들 때문에 나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했을까요? 제가 이제 들은 에피소드인데 일을 안 하는 것도 얄밉지. 얄미운데 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얄미운 게 얄밉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불만스러운 게 나서지 좀 마세요. 일 안 하면서 나서는 거? 자기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혼수두기를 한대. 미칠 것 같아. 정말 차라리 그냥 월급 루팡으로 살았으면 좋겠대. 그럼 나 신경 안 쓰고는 내일 하겠는데 자기 일은 잘 못해가지고 맨날 팀장한테 지적받으면서 내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일에 나와서 간섭하고. 네.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.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한가? 네.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월급 루팡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신입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서 이게 이 팀장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여러 조직의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그 월급 루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10명인데 네. 루팡이 한둘이 있는 거는 조직이 흡수가 돼요. 네, 할 수가 네. 있어요. 네, 근데 네, 네. 여기는 지금 80%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80%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은 아직까지 이 선배들이 월급 루팡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.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라고 하셨고. 네.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들은 이제 극단적인 하나의 에피소드이고요. 그럼 이 팀장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. 이제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첫 번째는 이 선배들이 월급 루팡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자기 몫을 하도록 하는 거 한 가지.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대화를 제발 선배님들 그만 좀 하세요. 이 선배들이 사랑하지도 않는 후배들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. 관심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마 얘기를 했겠죠. 그렇지만 신입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. 그러니까 소통 방식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.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 사례를 좀 다뤄야 될 것 같네요. 네. 일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이제 고경력자가 80% 이상 되면 누구한테 시킬 일이 없어요. 이렇게 후배들한테 시킬 일이 없다고. 시키면 일이 안 돌아갈까요? 이분들이 다 하셔야 돼. 핸즈온해서 다 해야 되는 실무자들이에요.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업무를 어사인해야 된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의 일들이 묶여서 돌아가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은 게 묶여서 돌아가면 이 갈등이 더 생기니까 일을 좀 쪼개가지고 개인별로 사인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. 그죠? 그래서 사실은 후배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세요, 팀장님. 이 사람이 벌써 7년 차인데 18년 차인데 이래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? 네. 그래서 업무를 자기가 받은 업무인데 신입한테 슬쩍 넘겨서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못하도록 아예 업무 사인 자체를
개인화시킨다. 이제 이렇게 만약에 팀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가능하면은 시니어들끼리 팀으로 만드는 게 좋죠. 안 섞고. 안 섞고. 그러네. 네,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해야지 신구 갈등이 안 생기잖아요.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책임제로 가시면 좋겠다. 네. 네. 특히 요즘 세대들은 이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. 네,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업무적인 것보다도 소통의 문제 때문에 신구 갈등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약간의 고정관념과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실제보다. 네. 네. 그래서 양쪽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오픈해서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예방 차원에서라도 예,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. 그다음에 양쪽의 그룹에서 상대의 그룹,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경험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이런 걸 우리가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것도 네, 좋을 것 같아요. 그러기도 하고 또 다 꼰대는 아니거든요. 그렇지. 조직 내에 좀 더 오픈된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그분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. 네. 그래서 팀장님이 특별히 이제 더 후배들, 이제 신입들한테 불만의 대상이 되는 만약에 시니어가 있다 그러시면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피드백 하셔야 돼요. 그다음에 그 언행을 바꾸도록 개별적으로 코칭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리시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단히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분은 1:1 코칭을 해서 좀 변화를 일으키시고요.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려 있고 이제 수평적 소통이 가능하시는 그 시니어한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입을 매칭해가지고 조직 적응을 돕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시니어랑 멘티? 뭐 이런 거? 주니어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과제를 주어서 자연스럽게 조직에 녹아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또 젊은 직원들이 배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훨씬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뽑아놓고 나서 그냥 1년 뒤에 나갈 때 퇴사 면담하지 마시고 입사를 하셨을 때 어떤 우리 조직의 분위기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조직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함으로써 신입들이 자기의 기대치를 좀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신입들의 언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신입들이 자기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채널이 팀장님한테 열려 있으셔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팀장님이 또 해소하시는 노력을 보여주셔야지만이 기대감을 가지고 팀장님을 바라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숙제입니다.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고 손대지 못할 것 같아라고 차일피일 하다 보면 이게 조직적인 문제가 됩니다.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해보시고 또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저희가 또 다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